자, 먼저 재무제표의 이해입니다. 재무제표는 제가 재무제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죠. 여기도 기재를 해놨는데, 일단 PL과 BS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PL, 손익계산서, BS, 자본변동표, CF, 현금흐름표, SE, 자본변동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플로우와 스탁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재무제표 강의할 때요. 플로우는 일단 흐름이고,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즉 플로우를 나타낸 재무제표는 PL과 CF,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가 있습니다. PL은 그 한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나타낸 재무제표잖아요. CF는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 재무제표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 재무제표죠. 그리고 스탁은 BS,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나타낸 재무제표죠. 그리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자본변동표를 제가 기입을 해놨는데, 자본변동표를 직접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재무제표 강의할 때 그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본변동표 보시면은 자본변동표는 한 시점에 또는 한 기간에 숫자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거는 시점과 기간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2023년도죠. 2023년도의 재본변동표를 보시면은 2023년도 말 시점에 그 자본들의 그 스탁 금액들이 나와 있고 그게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됐는지 그런 흐름까지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흐름과 그리고 여기 스탁 시점의 숫자가 같이 나타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울 거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PL과 BS죠. 그렇죠? B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점에 재무제표를 나타낸 거고, 이 대표적인 계적,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PL 같은 경우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을 나타낸 재무제표고, 계정에는 수익과 비용과 이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여드리면서 각 계정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도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6가지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고,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강의 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한번 흐름을 좀 따라가 볼까 해요. 그래서 이 왁구를 제가 짜놨는데, 사례를 들으면서 숫자를 넣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X1년이라고 해갖고 한 기간이고요. X2년이라고 해갖고 또 한 기간이에요. 총 두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X1년 같은 경우엔 기초 시점이 있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죠. 근데 X1년도 기말 시점은 X2년도 기초 시점과 금액이 같겠죠. 그리고 X2년도 기말 시점을 나타낼 겁니다. 즉, 두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 스탁은 3개죠. 여기 BS, BS, BS. X1년도 기초, X1년도 기말, X2년도 기말. 즉, 3개의 스탁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2개의 플로우, X1년도의 PL, X2년도의 PL. 2개의 플로우와 3개의 스탁의 재무제표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X1년도 기초 시점에 기업을 설립했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작성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숫자를 입력을 할 때는 다 100만 단위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단위, 가정, 100만 원, 100만 단위 생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숫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설립을 할 때, 자본의 이제 최소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상관없습니다. 자본금이 얼마든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뭐 내가 법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제 법인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일단 설립을 해야 되죠. 기업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10,000원짜리요. 그런데 우리가 10,000원짜리 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본금이 너무 미미하면은 대출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짜리를 많이 설립을 해요. 저도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땐 1,000만 원짜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법인을 한번 세워볼게요. 기초 시점에 자본금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제 재무제표가 아니라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1,000만 원이고 현금이 꽂혀 있겠죠. 자산이 1,000만 원이고 현금이 즉 1,000만 원이고 부채는 없죠. 설립을 하자마자 차입을 한 건 아니니까 1,000만 원의 자산은 그대로 자본에 꽂혀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 10,000원으로 일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S는 가장 큰 특징이 대차가 일치해야 되죠. 즉 왼쪽 변과 오른쪽 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X1년도 이 기업, 이게 A라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기업, A기업. A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자본금 1,000만 원짜리를 설립을 한 거고 A기업은 그 이제 설립을 하자마자 운이 좋게 그 매출이 바로 발생을 했어요.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매출이 5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이 5억이 발생을 했고, 이거 제가 100만 단인데 이거 100억이죠, 그러면은. 100만 단이니까 100억이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100만 단위 생략하지 마시고 그냥 만이라고 써볼게요. 아랫단에서 제가 사례 말씀드릴 때는 100만 단위로 하고 이거는 그냥 잊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냐? 수익이 매출이 50만 원, 5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5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비용은 한 1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익은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4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겠죠? 그러면은 이게 현금 거래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이 50만 원 발생하면은 바로 통장에 50만 원이 꽂히고 비용은 바로 1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통장의 잔액은 40만 원이고 그러면은 X1년도 기말 시점에 자산은 4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초의 만 원과 그리고 X1년도에 40만 원이 합해져서 4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본도 마찬가지로 기초 시점의 만 원과 그 단기 중에 발생한 이익 40만 원이 합해져서 41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서 41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X2년도가 돼서 또 마찬가지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 또 지난 달보다 더 잘해갖고 이번에는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비용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4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익이 60만 원이고 결국에는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기초 시점에 즉 X1년도 기말 시점과 X2년도 기초 시점의 그 이제 금액은 같죠. 그래서 기초 시점에 41만 원과 41만 원 그리고 X2년도에 그 이제 발생한 60만 원 100만 원에서 40만 원 뺀 60만 원이 합해져서 자산은 101만 원이 됐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101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서 101만 원으로 왁구가 짜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모르시거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잘 이해하셨으면은 이해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해하셨고 피터스님, 홍신님, 쿠쿠님 다 이해하셨고 ABC님은 운전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자본, 내 돈으로 이제 내가 자본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10억이 있으면은 내 돈을 다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본 조달 10억짜리가 있으면은 10억짜리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더 큰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짜리를 사느냐? 우리가 자본이 지금 얼마가 있다고 가정하냐면 한 5억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산은 한 10억짜리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죠. 즉 부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채는 5억이 필요하죠. 이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아래로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대로 붙여서 자산은 자, 이거 헷갈리시는데 이거 제가 5억, 10억, 이거 100만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부터 100만 단위로 할게요. 단위
100만 원. 아, 잠깐만요. 네, 단위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 시점에 제가 5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억이에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 위에 거는 여기 숨기고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우리가 기초 시점에 갖고 있는 건 5억이에요. 통장에 5억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X1년도에는 자, X1년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0억짜리 살 거잖아요. 그래서 X1년도 기준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없어요. 수익은 0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지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하고 X1년도 말 시점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짜리를 샀습니다. 10억짜리를 샀으면은 그 X1년도 기말 시점에 자산은 이 숫자 뭐가 꽂힐까요?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자산이 X1년도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일까요? 10억. 그쵸? 10억. 뭐 다른 의견, 푸쿠쿠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푸쿠님은 얼마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 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푸쿠쿠님, 제가 지난주에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잘 따라오셨는지 못 따라오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한 용이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진도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아셨죠? 제가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셨군요.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께서 전화 오시면 받으셔야죠. 근데 왜 주말 저녁에 전화를 하셨지? 네, 일단 그러면은 제가 다시 그, 피터스님께서 1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산이 10억인데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10억이냐? 이거는 저희가 그 자본이 5억이 있었잖아요. 5억이 있었는데 투자로 인해서 현금에 있던 5억이 빠져나가고 그 이제 새로운 부동산을 투자를 한 거니까 부동산이란 자산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 같은 경우에 원래 유동자산이었죠. 그렇죠? 유동자산. 바로 현금이 5억 있었는데 유동자산이 사라지면서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10억이고 자본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다고 해서 바로 10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팔아야지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채가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 거니까 부채가 5억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2년도에 이거는 이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10억에 샀는데 우리가 한 10 얼마에 팔까요? 한 13억에 팔까요? 13억에 운 좋게 단타를 해서 13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는 거는 우리가 13억에 팔았으니까 바로 매출인 거죠. 13억. 13억이 매출로 꽂히고 이 자산에 있던 거는 바로 비용으로 대체돼 가지고 10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익이 3억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이건 얼마가 될까요? 쿠쿠님, 쿠쿠님 전화 끊으셨는지, 쿠쿠님 이거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요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직 통화 중이신가? 통화 중이신 것 같으니 어, 다른 분께서 혹시 답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13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가액은 10억이었어요. 그럼 이익이 3억이고요. 그리고 기초 시점, X2년도 기초 시점에는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아니라 피터스님께서 답변을 8억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죠? 8억이죠. 8억. 마찬가지로 자본도 8억입니다. 이거 쉬우셔서 홍신님은 답변 안 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모르실 분이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산이 10억이 감소하고, 그쵸? 감소하고 3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원래 자본이 5억이 있었는데 3억의 이익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지금 5억과 3억, 이게 두 개 합쳐져서 8억이 된 거고, 그쵸? 그리고 자산은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바로 이제 8억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조달 측면으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이제 수익성 분석할 때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할 거예요.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소득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